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전기차 계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분야는 유전체입니다. 5번 유전체를 다일렉트라고 하는데, 이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유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전체는 이 전류가 전혀 통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도체에 비해서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분극,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이 나오는데, 유전체가 어떤 전개 속에 들어가면은, 전개 속에 유전체가 들어가면 극일 때가 됩니다. 근데 플러스 전개에 마이너스가 모이고, 마이너스 전개 쪽에 플러스가 모여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극성을 띠게 돼요. 이걸 우리가 폴라리제이션 또는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영상법이라는 걸 다루는데, 전기영상법은 어떤 전화, 단독 전화나 아니면은 선전화든가 이런 전화가 있을 때 어느 지점에 이 접지된 면이 있어요. 이 접지된 선도 좋고, 뭐 접지면과 그 접지면과 대전된 전화 또는 대전된 도선과 사이의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어떻게 달하느냐. 그 접지라는 건 뭐냐면 반대편에 대칭 위치에 반대 전화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쪽에 전화가 있으면 그 접지면이 이제 등전이면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가상 전화 있는 거와 같다.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이미지 메소드, 전기 영상법입니다. 자,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차기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전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역학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보존 법칙입니다. 전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은 도선에서 열이 납니다. 그 주울열의 근원이 뭐냐, 그걸 우리가 주울 히트라고 하는데, 그 주울열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바로 이게 됩니다. 컬 S 플러스 파셜 U 파셜 T는 마이너스 J가 D. 바로 이게 보존 법칙입니다. 앞에 부분은 컬 S는 그 도선의 표면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셜 U 파셜 T는 도선 내부에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두 개의 소모되는 에너지가 바로 주울열에 의한 소모다, 이런 뜻입니다. 왜 표면에 소모되고 왜 내부에 소모되냐면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선이 있으면 임피던스가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도선 내부와 도선 외부가 우선 임피던스가 다르죠. 그 다음에 도선 내부를 전자가 진행할 때도,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선 내부에도 임피던스가 달라지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S,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소모되는 에너지. U, 내부에서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S를 우리가 포인팅 벡터라고 해요. S를 E 크로스 H.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다고 해서 포인팅 벡터인데, 이 S가 전자기파가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전자기파가 진행되는 방향이고, E 클로스 H의 방향으로 갑니다. E의 진동 방향과 H의 진동 방향 동시에 수직인 방향으로 전자기파가 S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팅 벡터 S는 E 클로스 H예요. 그 다음 U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인데, 2분의 전기 에너지 밀도 플러스 자기 에너지 밀도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밀도와 자기 에너지 밀도의 뭡니까? 산술 평균입니다. 더해솔로 나눕니까? 산술 평균이에요. 이것이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너지 밀도가 압력과 같아요. 압력.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를 구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압력을 구해라, 또 마찬가지예요. 또 압력은 뭐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힘.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물어봅니다. 에너지 밀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무엇이냐도 볼 수 있어요. 적분하면 에너지 밀도를 부피로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압력이 크기가 얼마느냐. 압력 또는 압력이 뭡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이게 힘의 크기가 얼마냐. 만일에 문제에 물어보는데 이 전기자기학 문제에서 힘이 무엇냐, 힘이 무엇냐 보면 많은 경우가 쿨롱의 힘인데 쿨롱의 힘이 아닌 경우는 바로 에너지 밀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엇인가, 뭘 물어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에너지 밀도인데 2분의 전기 에너지 밀도 플러스 자기 에너지 밀도인데 두 개 다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전기 에너지 밀도만 물어보거나 자기 에너지 밀도만 물어봐요. 그래서 그리고 E와 D는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 아니지만 요 전기 자기에서 다루는 건 같은 방향만 다룹니다. D가 이플론 E고 B가 mu H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와 E가 같은 방향이고 B가 Y 같은 방향입니다. 하지만은 이 입실론 뮤가 상수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함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벡터 텐서로 주어지면은 단순히 방향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이 정도 수준의 전기 자기학에서는 좀 방향이 같아요. 그래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분의 뭡니까? 입실론 2제곱 플러스 뮤 H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1 그 입실론분의 D 제곱 플러스 뮤분의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이 위에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E.D 플러스 H.B. 그래서 힘을 물어보거나 압력을 물어보거나 에너지 뭐 물어보면 대부분 요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전 용량을 공부를 했어요. 정전 용량 C는 어떤 거였습니까? C는 1V당 몇 쿨롱을 쌓느냐. 요게 이제 쌓이느냐 1쿨롱이에요. C 용량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Q가 같으면은 거기에 걸리는 볼티지를 줄이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볼티지를 줄인다는 것은 전기의 세기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걸었어요. 여기 이쪽 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겁니까? 건전지로 양쪽에 연결한 겁니다. 도체판에. 그러면 플러스가 대전되고 마이너스 대전돼요. 딱 대전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부도체를 집어넣어요. 다이렉트를 딱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러스 쪽에는 여기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쭉 대전됩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대전돼요. 마이너스 쪽에는 플러스가 쫙 대전돼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기 또는 진공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나 진공에다가 요 내부에 이 개가 생깁니다. 내부에 생기는 개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됩니다.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의 P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선 D의 저는 입실론이에요. 이 입실론이 비유전율, 상대 유전율 입실론 1 곱하기 입실론 제로입니다. 공기중 유전율 또는 진공 유전율, 공기나 진공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여기다 유전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도체를 집어넣어 생기는 극이 있어요. 뭐가 P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D는 입실론 제로이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플러스 P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개입니다. 정의합니다. 그러면 P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P는 뭐의 단위가 같아요? EO 같습니까? DO 같습니까? 전개와 같습니까? 전송 밀도가 같습니까? P는 전송 밀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P는 D의 패밀리예요. D의 일종입니다. P의 단위는 DO 같은 거예요. E가 아니고 P는 D와 같다.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P는 뭡니까? P는 D에서 입실론 제로를 빼는 거예요. D는 입실론 제로를 빼는데 D가 입실론 I, 입실론 제로니까 입실론 제로를 묶으면은 입실론 마이너스 1, 입실론 제로가 돼요. 이게 뭡니까? D가 입실론 제로 이
그냥 입실론 제로 2에다가 입실론 r까지 뺍니다. 빼면은 그 d가 되는 거죠. 빼면 그러면 이제 p가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의 1 곱하기 d가 됩니다. p는 d와 같아요. 단위가 p는 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 여기 생기는 극성의 p 전개 아니 전기장입니다. 전기장 일종인데 2와 같은 게 아니고 d와 단위가 같아요. 그래서 p는 d의 일종인데 얼마만큼 달라집니다. p는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 1d예요. 그러니까 d보다 작은 겁니다. 항상 d보다 작아요. 여기다 어떤 물체를 집어넣더니만 다이렉트릭을 집어넣더니만 p가 생겼는데 그 p는 전속 밀도 d와 단위와 같다. 그런데 d보다 좀 작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p가 1 마이너스 입실론 r분 요건 상수입니다. 이건 콘스탄트예요. 콘스탄트. 우리가 분극의 전화량을 알 수 있어요. P가 1 마이너스 r분의 1 T니까 분극 전화량 QP는 1 마이너스 r분의 1 Q가 됩니다. 분극의 전화량은 여기 그러니까 QP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Q는 밖에 있는 거. QP는 내부에 쌓이는 전화량은 당연히 Q보다 작게 됩니다. 작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P가 1 마이너스 r분의 1 T다. 이렇게 됩니다. 정의만 알면은 요것뿐이에요. 요 정의만 알면은 우리가 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축전기 전기 용량이 C0입니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간격분의 면적이에요.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가운데 유전체를 집어넣어요.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입실론 제로가 입실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C는 집어넣으면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입니다. 입실론은 뭐예요?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제로예요. 입실론 R이 비유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입실론 R 곱하기 C 제로가 돼요. 이게 상대 유전율이었어요. 그래서 상대 유전율이 1보다 큽니다. 1번 1로 크니까 C 제로에 곱해져 가지고 축전기의 정전 용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 유전율이 10이다. 그럼 10배로 커지는 것이고 상대 유전율이 100이다. 그럼 100배로 커지는 거예요. 왜 커지는 거느냐? 그러니까 내부에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반대 방향의 분극이 생겨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분극이 극판과 극판 사이에 볼티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전하가 쌓이더라도 전위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쌓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유전이래요. 까파라고 썼는데 이게 CR입니다. CR이에요. CR이 아니고 입실론 R입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K나 까파로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실론 R, 그 다음에 투자율은 상대 투자율은 뮤R 이런 식으로 됩니다.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렐러티브 퍼미빌리티 뮤R로 써요. 지금은. 네. 이 중요 머터리얼마다 그 입실론과 R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는 건 뭐냐면 유전체를 넣고 아주 전개를 크게 해요. 즉 볼티지를 아주 높이면은 파괴됩니다. 그 유전체가 파괴되는 전기 세계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이렉트릭 스트렝스가 뭐냐? equals the maximum electric field, 최대로 걸 수 있는 field that can exist in a dielectric without electrical breakdown.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전기의 크기가 다이렉트릭 스트렝스입니다. 에어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물까지 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니까 물의 상대 유전율이 대략 80이다. 딱 80이 아니고 물의 종류, 물의 온도, 뭐 그 다음에 가오는 주파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 대부분 물이 80 근처입니다. 물이 80 근처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것은 공기의 이 유전 파괴 전기의 크기가 3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거.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일렉 콘스탄트. 상대 유전이 물이 80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기의 유전 파괴할 수 있는 전기의 크기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미터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진공이면 1인데 공기가 얼마나 틀린가 다른가 알 수 있어요. 공기도 1.0005% 거의 비슷합니다. 진공이나 공기나 값이 거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많이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집어넣어도 이런 걸 집어넣어도 뭐 100배, 1000배 이 C 값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C 값은 여기 입실론 R 값에다가 결국 C제로 기하학적으로 상수니까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D가 간격, A가 면적이죠. 그래서 기판에서 되게 그 커피시들은 커요. 용량을 늘다 보면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만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절하게 됩니다.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메타 전기의 세기예요. 이게 전기의 세기. 공기 중에서 유전체 파괴할 수 있는 전기의 세기. 물은 유전산소가 대략 80 근처 나는 겁니다. 병렬 복합 측정인데 저항, 직렬, 병렬 마찬가지로 축전기도 직렬, 병렬 연결하는데 반대입니다. 서로 그 식이 반대입니다. 직렬, 병렬이 반대예요. 축전기 같은 경우에 정전 용량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런 축전기 있는데 이걸 잘라요. 일정 비율로 잘라요. 이만큼이 알파입니다. 알파 D. 그러면 밑에 놓으니까 1-알파 D가 되겠죠. 여기서까지 간격이 D예요. 면적은 A입니다. 단면적은 A이고 간격은 D. 평행판 유전체가 있어요. 그것을 평행하게 중간에 자릅니다. 비율을 위에가 알파, 밑에가 알파.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 알파. 알파는 비율입니다. 뭐 0.1도 0.2, 만약 절반씩이면 0.5가 되겠죠. 이제 딱 평행 잘라요. 자른 다음에 위에다는 입실론 1짜리를 집어넣고 아래다는 입실론 2를 집어넣는 겁니다. 입실론 1이 뭐예요? 상대 유전율, 입실론 R의 진공값, 공기값 곱한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상대 유전율의 진공값, 공기값 곱한 겁니다. 저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체 이 용량이 그 공기 중 값의 몇 배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몇 배 증가하느냐. 잘라서 입실론 저걸 반대로 이런 건 안 냅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고 비율이 여기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율이 1-알파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럽니까? 단순히 더하면 되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요와 같이 직렬로 직렬 연결한 거 가운데 잘라서 했을 경우만 시험에 나옵니다. 저런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공기중 값은 이렇게 돼요. C0는 입실론 0 D분의 A.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처음에 단면적이 A이고 두께가 D인 거 이렇게 지었죠. 자, 그러면 위아래를 나눠가지고 평행하게 나눠서 위에가 입실론, 밑에가 입실론 1, 위에 한쪽이 입실론 2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식을 듭니다. C분의 1이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C가 무슨 얘기냐면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조합평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C1분의 1이 얼마냐면은 입실론 1이 입실론 R1, 입실론 제로고 간격이 D가 지금 알파 T예요. 간격 알파 T고 입실론 R1, 입실론 제로의 면적은 그대로니까 A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것도 있다. 아래 것도 C2분의 1은 입실론 R2, 입실론 제로 A분의 1-알파 곱하기 이 D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요.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합성, 이 병렬 복합 측정기의 용량은 C는 1-알파 아래 겁니다. 아래 곱하기 2R1 위에 거예요. 요거 곱하기 위에 겁니다. 크로스해서 1-알파 입실론 R1 플러스 알파 곱하기 입실론 R2 크로스 대각선을 크로스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입실론 R2 분의 두 개의 상대 유전이 곱한 거 입실론 R1 곱하기 입실론 R2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값 C0가 됩니다. 문제 풀 때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C는 1-알파 곱하기 입실론 R1 플러스 알파 입실론 R2 분의 입실론 R1 입실론 R2다 곱하기 C0. 앞에는 전부 상수들입니다. 입실론 R1이나 입실론 R2나 알파나 상수예요. 분자를 이렇게 되고 분모는 1-알파 1-알파는 대각선으로 입실론 알파1 그 다음에 입실론 R2는 알파 대각선으로 곱해진다. 병렬 그 조합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C0다. 이것은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는데 언제 이거 타고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도 됩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러나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정확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계면에서의 이 H와 DB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계면에서 컬이 0이면 접선 성분 또는 수평 성분, 탄젠셜 컴포넌트, 사인 성분 연속이고 다이버전스가 0이면 법선 성분, 수직 성분, 노멀 컴포넌트, 코사인 성분 연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가 있어요. 이 한쪽이 예를 들면 입실론 아니고 한쪽 입실론 2다. 위아래 바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꺾이겠죠. 면에서 그때 이 전면에서 요 접한 면에서 E와 H가 어떻게 되고 E와 H, D와 P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문제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컬 F가 0인 경우와 다이버전스 F가 0인 경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편의상 이쪽에 F1이고 이쪽에 F2라고 봅시다. 그래가지고 요게 면이에요. 면에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면에 적분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요같이 이제 선적분이나 면적분을 하는데 요 간격을 요 두께를 접히면 돼요. 나중에 극한으로 접히면 쫙 접히면은 면만 남는 겁니다. 컬 F가 0이라는 것은 면적분을 하면 이게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이 서클 가운데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C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이게 C입니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 컨투어라죠. 컨투어 딱 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한을 치우니까 요 접hal이 얇습니다. 윗면 아랫만 있고 쫙 하면은 이 면에 붙어요. 이 전면에서의 이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C는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 잡거나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 C를 요와 같이 얇게 이 면을 따라서 적분하는 거예요. 제자로 돌아오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이걸 우리가 DL1이라고 벡터 DL2라고 하면은 한번 봅시다. 벡터예요. 이게 F1 이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플러스 F1 잠깐만 F1 DL1 플러스 F2 DL2가 0이 되는 겁니다. 요게 F1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은 이게 그런 뜻입니다. 혼동들 위에가 F1 뭐 편에 바꿔도 돼요. 위에를 바꿔도 F1 쫙 돌고 제자리에 온다는 것은 요 간격은 0으로 접근하니까 요건 이제 없어요. 그 적분해봐 앞으로 위아래만 몇만 해도 쫙 요걸 따라가면 적분해요. F1 닷 DL1 플러스 F2 닷 DL2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DL1과 DL2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DL1이 마이너스 DL2예요. 벡터가 한쪽 일로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F2 내적은 같은 DL1 2라고 상관없어요.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F1 곱하기 DL1은 뭐고 F2 곱하기 DL1은 뭡니까? 벡터에 내적을 하게 되면 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중에서
DL1이면 DL1 방향, 요 방향,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됩니까? 요거 F1에 날아가는 성분이 됩니다. F2도 F도 마찬가지 DL1 방향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DL2는 반대고. 그래서 F1-F2 내적 DL1이라는 것은 요렇게 하면은 F1의 DL1 방향,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F2 DL1도 접선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여기 된다는 얘기는 F1의 평행선분, 그러니까 요 면에 날아가는 성분하고 F2의 요 날아가는 성분이 같다는 뜻입니다. 선적분을 하고 나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경계면에서 컬이 0이면 이 컬이 0인 거예요. 접선 성분, 경계면에서 이 접선 성분이에요. 수평 성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딱 접혀요. 이걸 간격을 좁히면은 면에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이 수평 성분을 우리가 접선 성분을 탄젠트라고 하잖아요. 탄젠트로 컴포너가 됩니다. 사인 성분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것이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컬이 0이다. 컬이 0이 뭡니까? 요거와 이거예요. 이 소스가 없으면 컬 2, 컬 H 0입니다. 요것은 컬이 0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전면에서의 0인 것은 면적분을 딱 치우면 선적분으로 바뀌어요. 선적분으로 딱 바꿉니다. 그래서 한 바퀴 쫙 돌고 오면 0인데 가는 거 오는 거 방향이 반대니까 이 내적은 그쪽 방향만 취하는 거니까 이 전면 방향, 면에 날아가는 방향 성분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그냥 컬이 0이면은 날아가는 성분, 면에 날아가는 성분이 같아야 돼요. 양쪽 면에서. 그럼 다이버전스 영역은 뭐냐? 다시 비슷합니다. 다이버전스 영역이면은 이때는 이제 최적적 분호입니다. 다이버전스형은 최적적 분호면 최적적 분이 면적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면에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는 겁니다. 와,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왔다. 여기가 F1이고 F2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면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면에 적분 이것도 좁혀요. 요 간격을 0으로 보냅니다. 아주 얇게 0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요 어디냐? 요 면적도 면의 방향 여기 요게 DA1이에요. 면의 요게 DA2입니다. DA1과 DA2가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DA1이 마이너스 DA2가 되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면에 딱 접근하면은 F1 DA1 플러스 F2 DA2가 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F1과 DA1은 뭐예요? 면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이 DA가 면의 방향이라는 건 뭐예요? 면이 바라고 있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DA1과 DA2 방향이 반대니까 F1 F2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내적 DA1이나 상관없어요. 0이 된다. 항상 0이 돼요. 항상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F1과 DA1 날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F1의 DA1 방향은 뭡니까? DA1 방향은 수직성분입니다. 수직성분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A2니까 F2의 수직성분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F2 수직성분. 양쪽에 뭐가 돼요? 수직성분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즉 F1의 수직성분이 F2의 위에다 쓰겠습니다. 수직성분이 같다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여기다 면적분 해보면 부피적분이 면적분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에서 서피스를 요와 잡고 계산해보면은 수직성분 면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수직성분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0이면은 법선 수직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수직성분 노멀 컴포 노멀이 수직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나와요. 코사인 성분이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나오면 컬 F가 0이다 이게요. 그럼 표면에서 접선 성분이 0이겠구나.
다음에 D나 B가 0이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D. 뭐, 두 개 답니다. 요게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면에서, 전면에서 노멀 컴포넌트. 수직 성분이 0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런 얘기. 벡터, 일종의 벡터 성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